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역경기만 해요.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에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잘못이죠. 애초에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역겹기만 해요.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에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잘못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인공 서연은 사랑하는 남자 민준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박순희 여사의 차갑디찬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서연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할 때도 순희 여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랑 민주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소 어머니께 극진한 효자였고 어머니의 의견에 거스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도 순희 여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패백을 받을 때도 그녀는 마치 의무를 다하듯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연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순희 여사는 서연이 가져온 선물조차 받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서연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서연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서연만은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와 청소만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눌 때 서연은 혼자 주방에서 끝없는 그릇들과 씨름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 대청소를 하던 중 순희 여사는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 엄마도 이렇게 일을 못했나요? 아니면 당신만 못하는 건가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서연이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아버지 혼자 서연을 키웠습니다. 순희 여사는 서연의 친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도 자주 비꼬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변변찮아서 이런 것도 모르나 봐요 라는 말을 손님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서연은 매번 눈물을 삼키며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하소연해봤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까다로우시니까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서연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소식을 전했지만 순희 여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당신 같은 핏줄이 우리 집안에 섞이는구나. 순희 여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첫 만남에서 무례한 실수를 했나? 혹시 자신도 모르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수없이 돌이켜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여사는 서연을 불러앉히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당신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당신이 숨 쉬는 것조차 불쾌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혐오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순이 여사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잘못이니까요. 임신 기간 내내 서연은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가주지 않았고 태교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서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서연은 이제 시어머니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여사는 산후조리원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모들의 시어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 가져오고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순이 여사는 손주인 하윤이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보며 너무 엄마를 닮았네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투에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100일 잔치를 준비할 때도 순이 여사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준비를 도와줬지만 정작 할머니인 순이 여사는 자리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일찍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윤이가 돌이 되던 날 순이 여사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당신 손에서 키워지면 안 돼요. 당신처럼 되면 안 된다고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아이까지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순이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친정엄마, 그 여자를 닮아서 그래요. 당신은 그 여자의 딸이고 그래서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요. 그로부터 1년 후 순이 여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서연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서연은 그것이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이 여사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로 보이는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명의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순이 여사였고 다른 한 명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다른 여성은 서연이 어릴 적 앨범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서연은 급히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와 민준이 어머니는 대학 동기였단다. 가장 친한 친구였지. 아버지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엄마와 순이 여사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4년 동안 단짝 친구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여행하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순이는 그 남자를 먼저 좋아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내 엄마를 선택했지. 순이는 그걸 용서하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순이에게 미안해했단다. 친구보다 사랑을 선택한 것을,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죄책감처럼 안고 살았어. 서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간직하고 살았나 보구나. 그리고 그 분노가 내게 향했던 거야.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대학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여사는 서연의 엄마 지혜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아름답게 기록했습니다. 지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일기장의 중반부로 가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 하지만 지혜에게 말할 수가 없어. 친구로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결정적인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혜가 그 사람과 사귄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축하한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혜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다. 나는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영영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일기장의 후반부는 더욱 고통스러운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혜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게 괴롭다. 친구의 행복을 축복해야 하는데 나는 질투로 미쳐가고 있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결혼식에 참석했다. 웃으며 축하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다. 내 인생의 사랑과 내 인생의 친구를 동시에 잃은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도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지혜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얼굴을, 목소리를,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지혜가 가져간 내 사랑, 내 행복, 내 인생이 전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알고 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너무 괴롭다. 지혜를 너무 닮았다. 지혜가 가져간 행복이 이제 지혜의 딸을 통해 또다시 내 가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견딜 수 없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이, 그 깊은 상처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부당한 대우들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여사가 살아생전에 썼지만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전하고 싶었다.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내 어머니 지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잃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뿐이다. 너를 볼 때마다 지혜가 보였고 지혜가 가져간 내 행복이 보였다.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너를 멀리했던 것이다. 지혜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 최고의 아픔을 준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의 잘못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너는 너무나 지혜를 닮았다. 착하고 순수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더 괴로웠다. 내가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질투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왜 지혜의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해지는가? 왜 지혜의 핏줄이 내 가족이 되는가? 매일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너는 너였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딸도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우리 민준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며느리였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려웠다. 지혜의 손주가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를 상처 입힐까봐 두려웠다. 하윤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아기를 안았을 때, 내 마음속의 얼음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믿어주었으면 한다. 너를 정말로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나 자신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너에게 전가했을 뿐이다. 하윤이를 잘 키워주길 바란다. 그 아이는 지혜의 손주이지만 동시에 나의 손주이기도 하다. 그 아이만큼은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연아, 내가 훌륭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지혜가 너를 그렇게 키웠구나. 역시 지혜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 주어서.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민준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아내에게 상처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의 그런 과거를,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은 남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몰랐던 일이에요. 다음 날 서연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사진과 일기장과 편지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단다. 순이에게 미안하다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순이 씨도 모두 피해자였던 거야.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니까. 서연은 친정 엄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친구 순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아픔이 어떻게 서연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결국 순이가 남긴 용서의 편지까지. 엄마, 순이 할머니도 이제 엄마를 만나셨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다시 친한 친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묘소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했어요. 그리고 용서해요. 어머니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윤이 세대에서는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추억의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이 여사와 서연의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이 담긴 순간들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하윤이가 5살이 되던 해
서연은 딸에게 사진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야. 그리고 이분은 내 외할머니시고 두 분은 아주 친한 친구셨단다. 하윤이는 사진 속의 두 여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두 분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기 때문이야. 비록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우정만큼은 진짜였어. 서연은 하윤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하윤이가 자라면 사랑과 우정과 용서에 대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윤이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순이 여사가 몰래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손주 하윤이,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은 사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서연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방에 들러 사진에 말을 겁니다. 어머니, 하윤이가 또 컸어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의 묘소와 시어머니의 묘소를 번갈아 찾아가며 꽃을 올립니다. 두 분이 하늘에서는 다시 친구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연은 이제 이해합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가 되고, 우정은 때로 질투가 되고, 행복은 때로 누군가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서연의 보물 상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윤이가 자라 사랑과 상처에 대해 물어올 때 서연은 그 편지를 보여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서연은 하윤이가 그 어떤 상처도 대물림하지 않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고 서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진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